여러분들 정리하라 그러면 전 세계가 뭐부터 하라 그러죠? 물건 버리기. 시작해 보신 분, 해보신 분? 오, 많으시네요. 그러면 정리가 저절로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되죠. 물건 버리고 또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에 또 사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건을 버려야 정리가 된다고 너무 오랜 세월 계속 매체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버리면 뭐 하냐고요. 근데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버리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뭐냐면 옷을 입는데 단추를 채우려면 여기 위에서부터 채워야 되죠. 이 시작점을 잘못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물건 버리기라는 생각을 정리해서 아예 지워버리세요. 자, 물건 버리기를 왜 지워버리라고 하냐면요, 정리정돈의 목적이 뭐예요? 물건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정리정돈의 목적이? 내가 사용할 물건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게 정리정돈의 목적이에요. 그쵸? 내가 사용할 물건, 이거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서랍부터 정리하세요. 저자 이은영입니다. 대한수납정리협회를 운영하면서 강사는 한 10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관장님께서 초대를 해 주셔서 여러분들 만나 뵈러 여기 통영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뵈러 온 건데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통영이 너무 예쁘고 또 오늘 만나 뵐 분들은 통영보다 더 예쁘신 분들일 것 같아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같은 이런 황금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는 집 정리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보려고 오신 거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집 정리를 안 하고 사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 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은 여기 아예 안 오세요. 여러분들은 나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보도 보고 뭐 또 읽어보고 시도를 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해결이 안 되죠. 그쵸? 근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옛날 방법으로 물건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정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주거 공간은요,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물건을 보관만 하는 곳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창고. 여러분은 창고에서 살고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물건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건지 결국은 여러분의 삶을 위한 그러한 하루하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물건 정리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예쁘게 보관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각각의 집에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집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집에서 왔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많으세요. 예. 정리에 자신이 있어서 손 들으신 건가요? 그거는 아니죠. 바로 이거예요. 주거 공간은요, 꼭 갖추어야 할 기능이 있어요. 왜냐?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 공간이 갖추어야 하는 기능 중에 첫 번째로 뭐냐면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맨날 휴식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에너지를 재충전해서 또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돼요. 근데 그게 나만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 가족과 함께 또 그리고 휴식도 취하고 또 내일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이게 하루하루 쌓여서 결국은 나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주거 공간은 더불어서 추억이 쌓이고 꿈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꾸며졌을 때 이 세상에 어떠한 공간도 부럽지 않은 그러한 주거 공간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어떨 때 가장 행복을 느끼는지 조사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실 것 같아요? 먹을 때. 맞아요. 그거 있어요. 먹을 때. 또 잠잘 때. 예. 자, 사람들은요, 제일 좋은 공간에서 두 번째는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세 번째는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인생에서 가장 행복감을 크게 느낀대요. 그쵸?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공간에서 가장 좋은 사람들과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제일 좋은 공간이 우리 집이야. 제일 좋은 사람이 우리 가족이야. 제일 좋은 음식이 내가 만든 시그니처 음식이야. 이럴 때 날마다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우리 그러한 공간을 만들려면은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러한 조사를 했어요. 수도권의 20대에서 50대 500명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 아시죠? 제가 그 프로를 보다가 너무 슬퍼서 제가 얼른 캡처를 한 거거든요. 자, 당신이 꿈꾸는 집은 무엇입니까? 그랬는데요. 1위가 편안히 쉴 수 있는 집이에요. 편안히 쉴 수 있는지.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집에 가면 편히 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위는요, 가족이 화목한지. 가족이 안 화목한 거겠죠? 3위는 나만의 공간이 있는지. 우리 집인데 내 공간이 없는 거예요. 4위, 5위는 그냥 뺄게요. 수영장 이런 거 우리 현실적으로 안 맞아. 그쵸? 그냥 바다 가서 놀면 돼요. 수영장 가서 놀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른 거 같죠? 1위, 2위, 3위가 같은 얘기예요. 자, 가족이 화목하지가 않아요. 집에 가면 편히 쉴 수 있을까요? 사람이 화목하지 않으면 그 공간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 공간은 나를 편히 쉬게 할 수 없는 공간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여기 통영이 고향이실 것 같긴 한데요. 저는 고향이 서울 토박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시댁이 섬이거든요. 섬이라는 곳을 처음 가서 처음에 시댁 갈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먹을 게 많아서. 제가 바다에서 나는 걸 다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신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시댁에 가는 게 저는 너무 행복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다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시골 가는 게 너무 좋았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비어 있는 집을 갔는데 그 집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 집에 가면 추억이 있어서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냥 공간일 뿐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추억을 쌓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실제로 또 많이 느꼈고요. 13년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잘 사는 분들, 저한테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는 거는요, 뭐 부자로 잘 살려면 정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게 강연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부자들의 집은 어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리가 잘 돼 있으면 저한테 의뢰를 할까요? 아니죠. 뭐 부자든 아니든 간에요, 다들 정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리를 의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리를 잘하는 거하고 부자하고는 솔직히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잘 사는 거, 부자 말고 잘 살아가는 데는 정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만의 공간이 있다라는 거, 대부분의 엄마 아빠 방에 있고 또 자녀 방에 있고 뭐 주방에 있고 서재도 있고, 그런데 나만의 공간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집에서 특별히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공간, 집에서 뭔가를 해야 하는데 뭘 하나 찾으려면 너무 어렵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정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오늘 다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모든 정리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려운가요? 의리 정리가 제일 어렵지 않으세요? 막 끄떡끄떡끄떡. 예.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리를 시도를 하셔도 정리 때문에 또 계속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잘못된 방법으로 정리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정리에 대한 방법은 여기다 다 버리고 가셔도 돼요. 그리고 오늘 여기 나가실 때 이 딱 3가지만 챙겨 갖고 가시면 앞으로 2번 다시 옷 정리 때문에 어려울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정리하라 그러면 전 세계가 뭐부터 하라 그러죠? 물건 버리기. 시작해 보신 분, 해보신 분? 오, 많으시네요. 그러면 정리가 저절로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되죠. 물건 버리고 또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에 또 사요? 네, 맞아요. 제가 어제 내려오는데 이제 상을 받았는데요, 지금 이사를 하고 있는 중이래요. 근데 이사 오기 전에 물건을, 자기 옷을 많이 버렸대요. 근데 막상 와서 이삿짐 센터분들이 옷을 거는데 옷이 너무 많으니까 옷이 안 걸릴 것 같으니까 버리고 있대요. 버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끝날지 모르니까 와서 상담을
해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물건 버리기 스톱하라고 그러셨어요. 물건 버리고 또 사실 거잖아요. 그랬더니 네 그러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건을 버려야 정리가 된다고 너무 오랜 세월 계속 매체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버리면 뭐 하냐고요. 근데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버리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뭐냐면 옷을 입는데 단추를 채우려면 여기 위에서부터 채워야 되죠. 이 시작점을 잘못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물건 버리기라는 생각을 정리해서 아예 지워버리세요. 자, 물건 버리기를 왜 지워버리라고 하냐면요. 정리정돈의 목적이 뭐예요? 물건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정리정돈의 목적이? 내가 사용할 물건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게 정리정돈의 목적이에요. 그쵸? 내가 사용할 물건 이거를 잊지 마세요. 처음부터 내가 사용할 물건을 남기잖아요. 그러면 물건에 갈 자리가 저절로 생겨요. 근데 사용할 물건 남기는 거랑 또 버리는 거랑 그게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도 드셔야 돼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거 더 이상 이제 안 입을 거니까 이거 버려야지 하면 저절로 사용할 것만 남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많이 쌓여있던 거에서 일부를 버리고 나니까 좀 널널해지죠. 한산해져요. 이게 정돈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개만 더 쌓으면 또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거예요.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남기는 아주 간단한 기준이 있어요. 너무너무 쉬운 기준이거든요. 그걸 오늘 조금 이따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청년이 일찍 와서 얘기를 하는데 옷장을 버리고 옷을 접어놨다고 그러는데요. 옷을 일부는 많이 접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쵸? 아마 여러분들 다 접어놓은 의류 있죠? 속옷하고 양말 빼고. 그쵸? 근데 이걸 하지 말으셔야 돼요. 옷이 자꾸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옷을 접어놓는 수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티셔츠를 많이 접어 놓으실 거예요. 절대로 접으면 안 되는 게 티셔츠예요. 왜냐면 접어 넣어서 새로 이렇게 세워놓죠? 여러분 그게 어떤 옷인지 바로 식별이 가능해요? 예, 근데 왜 접어 놨을까요? 네, 식별이 잘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흰 티를 입을 건데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걸 입어야 돼. 그래서 흰색을 꺼냈어요. 꺼냈는데 보니까 앞에 곰돌이가 그려져 있네? 그럼 어때요? 그걸 다시 접어서 이렇게 넣으세요? 안 그러죠? 예, 어때요? 그냥 던져 놓죠? 그래서 유지를 못해요. 식별이 얼른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부피가 얇은 것들이요, 유지가 훨씬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접어놓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겨울에 입는 부피가 두꺼운 니트류. 길든 짧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 니트는요 걸어놓으면 옷이 형태가 변화하는데 접어놔도 옷을 입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접어놓으면 어때요? 부피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식별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얇은 것들은요 이렇게 해서 접어서 놓으면 뭐 100장을 접어 놓을 수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100장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자꾸 사도요, 옷을 자꾸 사도 옷이 입을 만한 옷이 없다고 자꾸 그러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안 입는 옷과 섞여 있기 때문에 입을 만한 옷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맞는 얘기기도 해요. 이거를 반복맹이라고 그래요. 우리 뇌는 옷이 이렇게 막 비슷비슷한 게 걸려 있으면 낱개로 인식을 안 해요.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한 덩어리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만한 옷이 없다고 한꺼번에 그렇게 인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을 옷만 남겨서 종류별로 딱 걸어 놓으면 인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옷이 많지 않아도 여러분이 옷 입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이 걸어서 수납을 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나는 걸 공간이 없는데 아예 옷장이 없으면 방법은 없어요. 옷장을 사셔야 돼요. 그런데 옷장이 있다면 그 방법을 다 찾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건데요. 제가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한절기 때마다 옷을 교체해서 정리를 하시죠. 이제는 더 이상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옷은 딱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이사 갈 때까지 딱 한 번만. 이사 가서는 한 번 하셔야 돼요.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4월, 5월도 안 됐어요. 근데 밖에 덥죠. 저도 여기 아래쪽이라 더울 것 같아서 이 여름 옷을 입고 왔거든요. 어제 추워서 혼났어요. 엄청 바람도 엄청 불고. 자, 이게 뭐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변화했어요, 여러분. 옛날하고 뭐가 달라졌냐면요. 옛날에는 이렇게 겨울이 끝나갈 때쯤이면 3원, 4원 해서 며칠 조금 추웠다가
이러면서 봄이 됐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그리고 봄이 끝나갈 때쯤이면 좀 살짝 더웠다? 뭐 이렇게 했다가 여름이 끝나가면 가을. 이게 굉장히 분명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요, 봄옷을 꺼내고 뭐 여름옷을 집어넣고 이런 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 사실 옷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게 뭐냐? 계절의 변화가 분명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실내 환경이 정말 달라졌어요. 저 어렸을 때 이렇게 기와집이었거든요.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은 아마 기와집에서 많이 살아보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나오신 분 계세요? 잘 모르죠, 기와집. 이렇게 우풍 있고 이런 거 잘 모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연탄 떼면은 아랫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아랫목이 주는 그 정서적인 따뜻함 엄청나거든요. 그런데도 그 연탄을 뗐어도요, 우풍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 볼이 이렇게 빨갛게 텄었어요. 콧물 맨날 질질 흘리고. 그게 왜 그랬을까요? 실내도 실외도 추웠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국민학교 다닐 때 겨울에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석탄난로 때릴 때 학교 다니셨던 분들 계시죠? 무슨 아닐 것 같은데, 석탄난로는 아닐 것 같은데, 석탄난로 떼고 양철 도시락에 이렇게 밥 데펴서 먹고, 창가 쪽에 앉을 때는요, 난로일 때도 너무 추웠어요. 양말 2개 신고 가도. 그러니까 한겨울에는요, 내복 다 입어야 되죠. 그쵸? 그리고 막 모자 써야지, 장갑 껴야죠. 한겨울에는 한겨울 옷밖에 안 입었어요. 어디 감히 집에서 반팔을 입고 있어, 내복 입고 있어야지. 근데 아마 지금은 한겨울에도 반팔 입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걸요? 저도 추위를 엄청 많이 타기 때문에 일정하게 1년 12달 온도를 25도로 맞춰놔요. 절대 안 건드려요. 한겨울에도 반팔 입을 때가 꽤 있단 말이에요. 갱년기 이후에 갑자기 막 식은땀 나고 이러면 반팔 입고 막 이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외부의 환경 조건이라든가 실내 조건이 정말 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옛날에 구한말 시대의 방법으로 정리를 하니까 여러분이 게을러서 옷 정리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거예요. 마음은 여러분들도 너무 간절하게 정리하고 싶죠? 간절하죠? 근데 언제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